동시에 만나는 공간에서는 항상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자기력이라는 힘을 구하는 방법은 힘센 빌아저씨인데 두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구할 때는 R분의 K, I1, I2, L로 바꿔서 쓰면 되고 두 도선이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와 무관하게 같은 세기의 힘이 생긴다.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인력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에서는 청력 방향으로 같은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전기 파트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이요. 내신 끝나고 파동 파트를 하시는 거고 전기는 오늘로 끝내는 건데 엄마 파동이 나오지 않겠지?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셔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 10단원 135페이지입니다. 자 135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면 전류가 자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자석으로 전기 만드는 거 가능해? 이거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중3 내용입니다. 중3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그러면 만들게 가능하니까 나 만들어 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석만 있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야. 전류는 어떻게 발생해?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만큼 그래서 유도된 전류가 흘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아이가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이 0이었다가 10이었다가 0이었다가 10이었다가 이렇게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장의 변화량은 항상 두 개 사이에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야 되니까 얘는 자기장이 10만큼 증가하는 변화를 하죠. 여기서 여기로 가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니까 자기장이 10만큼 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자기장이 거꾸로 10만큼 는 거야. 라는 변화량을 가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와 같은 세기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도 10만큼, 이때 흐르는 전류도 10의 세기만큼, 이때 흐르는 전류도 10의 세기만큼이지만 전류는 언제나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장이 10만큼 늘어났으니 그래서 자기장을 10만큼 줄이기 위해서 전류가 흐른 거야. 두 번째는 자기장이 줄었으니까 주는 거 싫어서 늘리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기장이 늘면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세기는 똑같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자기장이 10인데 10이야 10인데 10이야 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변화는 이 순간에도 없어요. 이 순간에도 자기장 변화 없고요. 이 순간에도 자기장의 변화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유도전류 자체는 흐르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전류는 언제나 자기장의 변화만큼 생기는 거지 자기장만큼 생기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공간에. 그러면 자기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특정한 공간 안에 자석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라고 하면 이 공간의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흐르는데 항상 전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N극 만들어서 밀리는 방향으로 자기력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자석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는 것도 싫어서 못 나가게 당기려는 자기력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S극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S극을 넣으면 S극이 다
다가오는 거 싫어서 S극을 만들어서 밀려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려고. 됐죠? S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N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되겠어? 그래서 유도 전류는 언제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 쉽게 얘기하면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자기력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여기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다가오면 못 다가오고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학교 3학년 내신이죠. 이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있겠죠. 누구와 누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위쪽에 같은 극을 만드는 애들끼리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 1번과 4번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을 거고요. 2번과 3번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번과 2번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류를 만들어서 그 전류를 우리 집에다가 예쁘게 보내주고 있는 게 발전소입니다. 근데 N극이라는 자석을 넣을 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면 N극이라는 자석을 뺄 때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보내기 때문에 항상 넣을 때와 뺄 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우리 집에 그대로 공급됩니다. 이걸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교류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 보내는 전류는 모두가 교류전류를 만들고요. 그 교류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통을 우리는 발전기의 구조, 이걸 터빈을 돌린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형태로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에는 교류전류가 만들어져. 그러면 교류전류와 반대말은 뭔데? 직류전류. 요겁니다. 그러면 교류전류와 직류전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직류전류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렸던 회로도에서 흐르는 전류가 직류전류예요. 직류전류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죠. 교류전류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죠. 그럼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것만 다를까요? 아닙니다. 직류전류는요. 계속 한 방향, 그걸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하죠.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의 세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직류전류의 특징이에요. 전류의 세기도 일정해, 방향도 일정해. 근데 교류전류는요.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플러스 방향으로, 한 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억나니? 방향을 180도 바꾸려면 순간 세기가 얼마여야 되니?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전류는 순간 세기가 0인 이 순간에 방향이 바뀌어요. 순간 세기가 0인 지점에서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류전류는 매 순간 방향도 바뀌지만 세기도 달라진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직류전류와 교류전류는 방향과 세기의 변화가 다르다. 그래서 직류전류는 세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지만 교류전류는 방향과 세기가 동시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류전류를 우리 집에 보내고 있는 게 발전기의 원리인데 그 발전기가 바로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를 만드는 이 방법.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말해보세요.
여기서 생산하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을 유도 전압이라는 단어 안 쓰죠. 이거 중학교 때만 쓰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전압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쓰지?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뀌어서 말해요.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유도 기전력은요, 실제로 이 통 속에 강구의 개수가 증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기는 양이 같은 비율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코일 가동 개수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또 얘를 크게 하면 얘도 커지겠죠.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려면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변화량이 크다. 그래서 시간 동안의 변화량이 크겠죠. 자, 그러면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원래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도 셌어야 해요. 됐죠? 이게 바로 유도 전압을 크게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파이는 델타 PA랑 같죠? 그래서 N T분의 델타 BA고요. 유도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일 가동 개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고 센 자석을 움직일 때 더 많은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발전기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려니까 자석이 더럽게 무거워. 그래서 요즘은 자석을 가만 놔두고 얘는 고정시켜놓고 통을 들었다 놨다 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요, 자석을, 연구 자석을 이렇게 집어넣어 이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끔 하고, 여기에 아까처럼 미음자 도선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는 전동기와 똑같습니다. 그죠? 전동기 구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구조는 전동기와 발전기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면,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서 전류가 흐르게 해서 움직이게 하면 전동기야. 그래서 전기를 먼저 발생시키면 움직인다? 이게 전동기잖아요. 그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야. 그래서 근데 발전기는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발생시켜요? 얘를 먼저 돌립니다. 그거에 의해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를 먼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발전기입니다. 이걸 돌리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전기가 발생하는 건 인정. 근데 이거 돌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전기를 발생시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모르게 은연중에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자석을 넣다 뺐다 했어요. 어떤 규칙성이냐면, 도체 통 속에 자석을 수직으로 넣다 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구에 들어오는 자기장은 항상 수직이죠. 그렇죠? 이 수직 방향의 자기장의 변화가 실제로 전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는 이 입구에 수직 방향의 자기장의 변화만큼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되겠니? 네. 근데 얘를 이쪽 방향으로 10테슬라가 흘렀다고 치자. 그게 변해.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겼어.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도체통에 똑같은 자석을 비스듬히 넣었다가 뺐다가 할게. 그랬을 때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10테슬라가 있지만 사실은 수직 방향으로 변하는 자기장은 10이 안 돼. 이 비스듬한 아이를 수평과 수직으로 자르면
요것만큼만 자기장이 변화 생기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요, 여기가 사이각이 30도이기 때문에 이걸 수평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요 크기는 얼마니? 이게 10일 때 요 각도가 30이야. 이걸 수평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요게 얼마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얘는 요 크기 10에 사인 30만큼. 맞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자기장의 변화는 겨우 얘는 얼마밖에 안 나? 5테슬라밖에 안 나. 맞죠? 네, 이런 얘기야. 각도가 더 작아지면, 그죠? 네, 변화량은 더 작아요. 이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자석을 직접 넣다 뺐다 하지 않고 각도만 다르게 해도 똑같은 10이어도 각도가 달라지면 10이었던 게 5. 그걸 0으로 바꿀 수 있어서 각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지금 이 도체통의 입구가 바로 디귿자 도선이 입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입구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은 없는 상태야. 맞죠? 그랬다가 얘를 이렇게 세우면 입구로 들어가는 수직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뭐해? 늘어나. 그랬다가 이걸 다시 누이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줄어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석을 넣다 뺐다 하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넣다 뺐다 하지 않고 이 도선을 돌리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이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 구조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됐니?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걸 이용한 거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는 걸 이용한 건 발전기밖에 없니?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유도전류를 흐르게 해서 만든 장치가 발전기밖에 없니? 이거예요. 아니에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자, 한번 책을 넘겨보시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들이 139페이지에 수두룩 뻑적지근하게 있죠. 여기에도 일부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핸드폰 충전할 때 무선 충전하지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인덕션도 냄비와 밑에 있는 판 사이는 무선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스카드에서 갖다 댈 때도 버스카드 단말기와 여러분들 카드 사이에는 무선입니다. 이 무선 사이에 통신을 하는 그 자체가 다 전자기 유도예요. 무선 통신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타는 자이로드롭 이 자체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요, 놀이동산에 가면 자이로드롭이 이렇게 있어서 자, 기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타서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으악 이런 거예요. 이거 위험하니까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위험합니다. 이 자이로드롭 이 밑에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드롭이 훅 내려오는 순간 여기에 자기장이 변하니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자이로드롭의 속도를 줄이는 마찰력을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싹 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라고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는 항상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라고 하는 자기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력을 만들 때 힘세 비라듯이 반드시 전류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금속통이 있어요. 철로 만든 통. 여기는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자석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겁니다. 공기 저항 없어요. 여기 있을 게 잘 나가죠. 여기까지 오는데
플라스틱 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 통을 통과하는 순간 전자기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얘도 2초 만에 떨어지고요. 속력은 20입니다. 아무 경우가 없어요. 자, 철도도 구리로 만든 통속을 통과시킵니다. 금속통을 통과시키는 순간 뭐가 일어날까요? 전자기 유도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까? 물체의 구도가 반대 방향으로 힘주죠. 그러면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마찰작용이니까 그렇죠? 공기 저항 같은 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2초 만에 못 떨어지면 한 3초 걸려요. 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도 20보다 훨씬 작은 15 정도 돼야 돼요. 그럼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가 다 바뀌어서 이만큼의 속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19밖에 못 만들어. 그럼 속력 5 어디 갔어? 그 속력 5가 바로 자기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의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 집에 보내주고 있는 게 발전입니다. 에너지는 절대로 서로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보내줘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만들지 않아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냐? 그거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가 다르죠.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중요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얘기가 그런 얘기고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13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139페이지 맨 밑에 안에다가 떨어뜨리는데 플라스틱과는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석을 떨어뜨리던 약한 자석을 떨어뜨리던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구리관속을 통과시킬 때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군다나 센 자석을 떨어뜨릴 때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 겁니다. 넘어오세요. 140페이지에 1번, 2번 그리고 넘기셔서 3번까지 가시면 됩니다. 됐죠? 1, 2, 3번 해봅시다.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 다 불러볼까? 1번에 1이야. 2번에 1이야. 3번도 1이야. 자, 틀린 거 보고요. 질문할 거 있는지 볼게요. 몇 번? 2번. 3번. 2번은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자기장이 변하는 만큼 유도적인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2번에 있는 이렇게 긴 자기장이 있는 이 공간이면 이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든 얼마나 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야. 거기에 엄청 긴 도선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 이때 이 도선 속의 자기장의 범위가 바뀔까? 안 바뀌어. 그렇죠? 여기 있던 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도선이 이렇게 가게 돼요.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넓이는 이만큼이야. 변화가 없어. 그러니 유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얘가 있어. 얘가 있는데 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일로 와. 그렇죠? 그래도 이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넓이를 변하는 애들은 안 변해. 그러니까 여기 유도가 안 돼.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 도선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일로 빼요. 이쪽은 모두 상관없습니다.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면적은 이만큼이 없어진 거야.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건 얘만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장이 변화되는 건 얘밖에 없는 거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가 막대 자석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이제 혼합된 문제인데 어떤 물체가 있어요? A와 B가 있겠죠.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자석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가까이 가져가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를 거친 A, B를 같은 위치에서 각각 구리가를 낙하시켜 볼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A와 B가 하나는 감자성체고 하나는 반자성체예요. 자, 여기서 누가 감자성체고 누가 반자성체는 모르지만 성질은 알아요. 감자성체는 자석 근처에 있다가 자석을 치워도 자석인 상태를 유지. 하지만 반자성체는 자석이 있다가 치우면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자석을 치우는 순간 한 놈만 자석이야. 한 놈은 그냥 전기를 자석을 띠지 않은 문제로 돌아가. 그러면 누가 자성을 띠고 있을까? 이 통에서 떨어뜨려 보면 돼. 됐어.
자석의 성질을 떨어뜨리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만 떨어뜨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떨어뜨릴 때 시간은 짧게 걸려요. 맞죠? 그래서 자석이 떨어질 때 시간이 길다면 걔가 강자성체다. 떨어질 때 시간이 짧다면 얘는 반자성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를 떨어뜨려 봤더니 A는 0.3초 만에 떨어졌고 B는 0.7초 걸렸으니까 시간이 긴 게 B입니다. 시간이 짧은 게 A죠. 그러니까 A는 반자성체고 B는 강자성체다. 납득하니?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좋아요. 시간으로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A가 반자성체라는 걸 납득하셔야 되고요. 리을. 가에서 A와 B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요. 얘는 반자성체니까 여기가 S, 여기가 N. 맞아요? 밀리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강자성체니까 여기가 N극이면 여기는 S, N 당기는 방향이라서 자기력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 방향 아닙니다. 되게 반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같은 방향이 있어요. 자, 디귿.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니? 얘는 이쪽이 S, N. 얘는 거꾸로 S, N. 그렇죠? 자기화되어 있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십시오. 여기까지 납득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게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문제는 전체를 배우고 나서 그걸 통합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역학적 에너지도 자성체의 성분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항상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숙제는 146페이지까지. 오늘 숙제가 좀 많은데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집에 가서 빨리 풀어보시고 그래서 내신 대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기간이라 3주 동안 휴가. 끝나고 나서 뵙죠. 고생하셨고요. 내신 시험 못 보면 뒤질 거예요. 내신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지를 가슴에 품고 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다.